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이란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조기에 종식된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뭐 벌써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조기 종식은 아니지만 한 주 혹은 2주 안에 끝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페르시아 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도대체 무엇이 진짜냐? 자, 이것을 이제 파악하자면요. 주장하는 책이라든가 뉴스 보도 자체가 벌써 여러 가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터지기 때문에 정말 그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요 주로 하는 말이 그 워딩에서 느껴지는 것이 화가 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토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까짓거 뭐 지금 당장 전쟁 그만둬도 미국은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쿠바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쿠바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종전 임박했다 트럼프 2, 3주 안에 이제 마무리 짓겠다라고 합니다. 2, 3주 안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하고 벤스 부통령의 이야기하고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초강경한 발언도 있고 다소 이제 유화적인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맥을 짚는 게 정말 쉽지 않겠죠. 이란 그 군부 지도부에서도요 매일같이 아마 이 작전 회의를 할 겁니다. 과연 미국의 의도가 진짜 의도가 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정식 뉴스만 이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망할 겁니다. 모든 뉴스가 진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백악관 안에서도 결정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뇌피셜이 필요하겠죠. 원래 이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뇌피셜을 말합니다. 뉴스를 그대로 전해주는 건 그 논평이 아니에요. 약간의 그 팩트에다가 거기서 추론을 해내는 게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뇌피셜이라고 다 허황한 게 아니에요. 여기 수준 높은 뇌피셜은 그야말로 고급 정보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지. 자, 종전이 임박했다, 임박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끝나고 한국으로 빨리 와야 될 텐데요. 자, 이란에서는 요즘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미국이 우리를 때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을 끝낸다라는 거거든. 여기도 있잖아요. 이란,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우리도 그냥 조용히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서겠다 혹은 여기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워딩 중에는 호르무즈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란하고 전쟁해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도 세계 여론이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잖아요. 거기 이제 이란 안에서 민중 봉기 같은 게 일어났던 거야. 거대한 시위 이런 것들이 이란 전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서방 언론들 대부분이 이란을 공격했거든. 이게 지금 인종학살, 인간학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이름으로 진행되는 그야말로 뭐 학살이었었죠. 지금 그 발표된 숫자만 보더라도 4만, 5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10만, 20만, 30만까지 지금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발표 기관마다 좀 다른데 이거는 근자에 와서 이렇게 많은 학살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 이거는 뭐 인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지. 당연히. 그 인류의 공적이 된 거야. 그 신정체제 자체가 이란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연합해가지고 그냥 하메네이를 저 세상으로 보낸 겁니다. 공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차남도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뭐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인류 사회가 바라는 그 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제사회의 질서를 이란 스스로 해쳤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또 대량 살상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 핵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의심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제재를 가해야 되거든. 제재를 가하는 중에도 뭐 그냥 단순히 무역 제재 가하고 뭐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란은 육로로
저 러시아로 저 중국으로 다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연결이 되거든. 그리고 육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미국이. 나토 입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가 안 된다 싶으니까 결국에는 무력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런 배경을 이해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좋자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전쟁 광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자꾸 이제 비판자들은 거기 기름을 탐낸다 그러는데 미국이 기름 탐낼 이유가 없어요. 미국은 기름 남아도입니다, 지금. 수출해도 될 정도야, 오히려. 셰일 가스가 터지고 나서, 셰일 오일, 셰일 가스 터지고 나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 산유국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베네수엘라라든가 이 이란이 공교롭게도, 엄청난 기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요인이 크죠. 이들이 바로 친중 카르텔의 핵심 국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치는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목적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동맹 관계 비슷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우디라든가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있거든요, 거기. 그들을 또 이렇게 또 지켜줘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 수없이 많은 미군 기지들이 그 중동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중동 국가에 크고 작은 기지가 다 있어요. 그거는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 그러면요. 지금 최근에 유럽의 그 나토 소위 힘 있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스페인 이런 나라들 태도는 너무도 이게 이상한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이게 말이 동맹이지. 나토라고 하면요. 동맹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그 동맹 핵심 국가이면서 동맹 전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 국가가 뭔가 움직이면은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거든. 근데 팔짱 끼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판적으로 나온다고. 이거는 미국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이런 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뿔 납니까 뿔 안 납니까? 그러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돕지 않는 미국을 돕지 않는 이 전쟁이 단순히 미국의 전쟁이라고 하는 니들 여기 대해서 이제 뿔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니들이 좋다 이거야. 호르무즈 직접 가서 석유를 얻어라. 우리는 빠진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라. 미국만 이렇게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자면 그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천문학적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수백조, 우리 돈으로 수백조, 어떤 경우는 수천조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라크 전이 약 5천조 들어갔다 그럽니다. 4,500조, 우리 돈으로 5천조.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약 1,000조 들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아주 오래 전이잖아요. 그 돈도 환산하면 결국 수천조 되는 거야. 그것도 실상은. 요즘 가치로 이렇게 화폐 가치로 하게 되면요. 그 돈을 미국이 혼자서 다 부담하고도 결국에는 얻은 게 없는 거야, 거기서. 이번 전쟁도 사실 장기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뭐 이거 국내 여론도 악화될 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전비를 마련하는데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중동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미국에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중동 각국에서 이 전비를 부담해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 전비에 대한 부담도 사실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호르무즈 여기서 기름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니들 스스로 해결하라 이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란에서도 지금 네 배째라 그러고 지금 배짱을 부리는 게 통행료를 받는데 이 통행료가요 너무 세다고 30억. 한번 지나가는데 우리 돈으로 30억. 이런 식으로 1년 끌어버리면 연 150조 원이 챙긴다라는 거지. 지금 이대로 이제 미국이 빠져버리고 지금 봐서는 미국 빠지면 여기 전쟁할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럴 경우에는 단독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수가 없거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하면서 너무 많은 물자를 지금 투입해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란만 좋아지잖아. 이렇게 되면은. 한 척에 30억씩 땡긴다? 이란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어떤 국부가 창출되면서 군사력이 더 강해지겠죠. 지금도 아랍에서는 뭐 최강이 사실 이란입니다. 이란, 사우디, 뭐 이집트 이 정도인데 이란의 이제 군사력이 더 이렇게 강화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자고 지금 전쟁을 벌인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란의 이 전쟁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그 강경파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들인데요. 이들이 그 국가 요소요소의 그 핵심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규군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대요. 정규군은 다소 온건하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내부에서 불만이 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계속해서 저항 의지를 불태우면서 미국과 계속 싸우자라고 지금 이끌고 나가는 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인데 거기 관련된 고위층이 지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불씨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후계자들이 찾고 있는 거야. 누가 윗대가리가 날아가면 또 그 밑에가 또 올라가고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강경파들이 현재는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에는요, 강경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온건파도 같이 있습니다. 현재는 강경파가 주도하지만 이 온건파가 계속해서 그 내부에서 딴지를 걸고 있다,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탄이 빠지는 거거든. 이란 자체가 완전히 지금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경제가 올스톱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또다시 거대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보수장의 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라고 합니다만 모든 영역의 대부분 이런 강경파들이 현재는 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의회 의장, 이슬람 의회 의장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혁명수비대 출신이더라고요. 거기 장군 출신이더라고. 자, 협상에 대해서도 그 강경파들은 미국이 우리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온건파들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벌써 미국하고 비밀리에 무슨 교섭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어떤 인물로 그래 자신들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래 중동에서 말썽을 이제 부리지 않고 그 중국하고 이 관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지금처럼 완전 중국이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어떤 친중 정권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에 이제 이렇게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권이 될 수 있는 인물과 지금 교섭이 되었다. 벌써 뭐 미락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공식 뉴스를 보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자, 전쟁 장기화 통제 피로감 노출. 이거는 이 통제하는 쪽도 힘든 거예요. 저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도요. 거기도 뭐 아주 좁은 해협은 아니거든. 그거 전체를 이렇게 통제하자면은 이란으로서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만 자체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대치하다가는 이란도 지금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란이 바라는 것은요, 이게 종전을 바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들이 원하는 진짜는 이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이 다시는 이란을 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란을 때리지 않는다. 이걸 지금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항하는데 유조순에 대해서 30억씩 받는다라는 것도 이게 세게 지르는 거죠. 다소 과장된 겁니다.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그게 없어질 수도 있고 뭐 많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란 안에서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우고 현재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 사령관들이 있죠. 그런 사람 사진도 걸어놓고 막 불태우고 뭐 그냥 찍고 칼로 찌르고 막 그런데요 지금. 그리고 이슬람 국민들, 이란 국민들은 지금 여기 이 전쟁론자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세력들과 지금 멀어져 있다. 그래서 미국이 선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절한 어떤 메시지와 약속을 해주면은요, 이제 이들이 거대한 힘이 되어가지고 현재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쓸어버릴 것이다. 혁명 같은 게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어떤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자면 미국이 큰 약속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물밑에서 벌써 새로운 어떤 정권을 담당할 어떤 세력과 뭐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다. 미락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반정부 구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전쟁 전에 거대한 민중 봉기가 있었잖아요.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재현될 조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들이 그냥 총으로 막 학살할 것인지 그때는요, 나토 국가들, 유럽 국가들도 가만히 수수방관 못할 거려. 자, 혁명 수비대에 총격이 일어났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내부 반란 조짐이 있다라는 거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파와 이 비둘기파와 매파,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지금 충돌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그리고 혁명 수비대는 또 그렇고요. 정규군이 사실 숫자가 더 많아요. 혁명 수비대는 약 한 25만, 30만 이 정도인데 정규군은
70만 정도 되거든요. 이 정규군이 지금 상당히 이 전쟁을 싫어한다 혹은 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큰일이 터질 수가 있어요. 거기 내부에서. 자, 벤서 미국 대이란 지상작전 검토 속 벤서 전쟁 꼭 끝난다. 벤서뿐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꼭 끝난다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미국 수주 동안의 이란 지상작전 준비 중 벤서는 조기 종전 시사. 자, 그렇지만 이 작전을 이렇게 펼치는 쪽에서는 한 가지 말만 하면 안 돼요. 항상 양봉 작전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진짜거든요. 상대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 미국이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협상하자 그러는데 저 뒤에서 뭐 지금 뭐 미군 정파한다 그러잖아요. 해병대, 공수부대. 그리고 뭐 하르그섬 점령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호르무즈에는 거기 핵심 기지들이 섬의 요소요소에 지금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드론 부대도 거기 있고 뭐 미사일 부대 뭐 등등 많습니다. 거기서 뭐 이런저런 소형 어선을 소형 선박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뢰도 깔고 뭐 그러는가 봐. 이제 그런 것을 점령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흘렸잖아요. 이거는 강원 양면이죠. 때릴 수도 있다. 니들이 우리 말 듣지 않으면 그냥 박살 내겠다 이런 뭐 이야기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지금 터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기에서 최근에 미국하고 입장이 좀 달랐지만 결국은 미국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하메네이를 죽이고 나서도 1년 동안 전쟁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입장이었습니다. 네타냐후가 그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전쟁 뭐 거의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이스라엘에서도 뭐 이미 자기들이 원래 이 전쟁을 할 때 목표했던 거의 대부분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벌써 뭐 죽인 사람만 해도 뭐 수백 명 죽였잖아요. 그것도 아주 고위층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뭐 사실상 정권은 교체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온건한 정권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친미 정권, 뭐 친이스라엘 정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아주 괴물 같은 그런 신정 체제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중동 국가들처럼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제 물러설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 밖에 제가 많은 또 준비를 했지만 시간적으로도 이 정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있긴 하죠, 사실은. 요거는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자, 미국 국방, 우린 폭탄으로 협상한다. 이란 합의 안 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지상군 투입할 수도 있다. 할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항상 양동작전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근에 벙커버스터로 또 때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B-52를 통해서 벙커버스터를 때렸습니다. 일반 벙커버스터예요. GBU-57이 아니고 그거는 B2 스텔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저들의 핵심 기지를 때렸다라고 하더라고. 이제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다가 그 사진 불타는 장면을 확 걸어놓고 있던 봐라 말이야. 미국은 니들이 협상하지 않으면 그냥 끝장 내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떠난다. 니들 그냥 완전히 습기 시대로 돌려놓고 우리는 떠난다. 이런 이야기죠. 호르무즈 개방에 다른 나라도 나서라. 북중러 지원설에 그들이 뭘 하는지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하나로 묶이잖아요. 김정은도 지금 살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전쟁 선 긋는 유럽, 나토 탈퇴 경고한 미국, 대서양 동맹 흔들. 77년 대서양 동맹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 드러났어요. 자, 트럼프 우리를 안 도운 건 실수다. 나토의 뒤끝, 탈퇴 가능성 시사 이런 뉴스가 터지고 있죠. 이 나토 관련 이야기는 제가 따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자세한 시간이 좀 많은 시간과 함께 자세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지금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물론 그전에도요. 이들이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권력은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올가맸죠. 자, 그런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 계엄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계몽령이긴 해도 저렇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코가 꿰버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기대했던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국민들이 계몽이 되고 거대한 국민 어떤 혁명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서 정치판이 정화되는 것을 아마 기대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들이 무서워하는 게 딱 한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저들이 무서워하는 건 딱 이분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 과거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소 무리한 요구도 지금 들어주는 척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은 안 하거든. 시간을 좀 끄는 정도지.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김민석이가 직접 나서가지고 미국 측 어떤 그 공화당 그 원로 정치인이 했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화당 의원이 어떤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통 대응을 안 하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뭐 일개 뭐 상원 의원이든 하원 의원이든 그 이야기 하더라도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게 상례인데 이번에는요 이례적으로 김민석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해명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종교 탄압을 한다라는 거지 한국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탄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친절하게 해명을 합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무섭다라는 거죠. 겁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화시킨다라고 할까 아니면 이 뒤집을 수 있는 힘은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 랍 맥코이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요. 한국의 헌법 20조 국가가 교회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이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의미라는 게 일반 견해다. 그 종교의 정치 관여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용이 되거든요. 대부분. 대통령도 실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어요. 미국하고 한국은 다르거든. 한국은 대통령 혹은 공무원들은 정치적 발언을 못 하거든요. 편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종교도 뭐 자신의 그 입장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사태가 완벽한 이거는 종교 탄압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죠. 지금 교회 목사분들이 지금 뭐 감옥에 가거나 탄압을 받거나 이런 사례가 지금 여러 차례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노려보고 있다.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의 종교 탄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미국 공화당 원로 랍 맥코이 목사, 전 캘리포니아 사우전드 오커스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분이 현직 목사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정치인이었죠. 캘리포니아 사우전드 오커스 시장을 역임한 정치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가지고 보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맥코이 목사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인데요. 이것도 참 그런 게 매일신문이 유력 언론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정부가 반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인다, 무섭다, 겁난다라는 겁니다. 자, 맥코이 목사가요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악관에 종교 탄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손현보 목사 구속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백악관에 한국의 상황을 진실과 반대로 말했다. 얼마 전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지난 13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와 여성이죠. 면담한 뒤 미국 조야에 존재하는 한국 내 종교 탄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려는 차원의 만남이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종교인들이 구속되거나 이렇게 법적 처리 대상이 된 것은 이게 종교 탄압이 아니고 이분들이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떠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민석 총리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미국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엄격하게 어떤 잣대를 이렇게 적용하더라도 종교 탄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보면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맥코이 목사가 지금 해석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헌법 제20조 2항을 들먹거리면서 정치의 종교 관여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어떤 정신이다. 상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입장이다라고 지금 해명했습니다. 해명이라기보다는 주장했습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알려져 있죠. 맥코이 목사는 세계로 교회 손현범 목사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손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 그야말로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반대파를 뭐 숙청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말을 했을 뿐이다.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손현범 목사는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영상을 상영해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동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성직자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이끌어내려는 경우 신도들은 성직자의 영향력에 이끌려서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 한국의 법에 의하면은 한국의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따르면은 종교인들은 정치적 발언을 특히 다중을 모아놓고 이제 신도들을 상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법의 저촉을 받는다라는 것이 김민석의 주장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지금 사실 그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되거든. 그런데도 나서서 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가장 신경 쓰는 대상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고 미국이고 현재 공화당 정부고 미 의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에 대한 조사 청문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극도로 지금 초비상 상황에서 그동안 전전긍긍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무서운 겁니다. 그들의 약점 혹은 그들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그 조야에서 그건 모르겠습니까? 다만 시간을 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이 힘센 나라라고 해도 신이 아니잖아요. 동시에 모든 나라를 상대로 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거기 이제 선관위를 급습하고 압수수색한 그 내용들이 이제 뭐 조사는 다 끝났다 그래요. 기소 과정에 있는 거죠. 이제 기소를 할 때 그때 이제 충격적인 뭔가 이렇게 폭로가 되겠죠. 어떤 기자회견 같은 것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한 번 올 겁니다. 그런 것을 이들이 가장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로비를 해서라도 막으려고 할 겁니다. 한국 현재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싶으면요. 뭐 중국 뭐 등등 여러 나라와 손을 잡고서라도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개 현직 목사의 어떤 그 유튜브 출연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진짜 미국 백악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들은 그야말로 뭐 기겁하겠네요, 정말.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만에서는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전쟁의 북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평화의 속삭임이 들려오거든요. 이 복잡하고 또 모순적인 신호들 속에 숨겨진 진짜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겁니다. 지도자들은 분쟁이 곧 끝날 거라고 말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와, 이건 마치 대규모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처럼 보이거든요. 대체 무엇이 진짜일까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짙은 안개 속입니다. 양쪽에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게 서로 막 엇갈리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 위협이고 뭐가 협상을 하려고 던지는 카드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양쪽이 보내는 신호를 보면요. 진짜 완전히 딴판입니다. 미국은 한 손엔 폭탄을 들고 다른 손으론 자, 협상하자고 올리브 가지를 내미는 격이고요. 이란은 방패를 딱 세우고 우릴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린 안 움직여. 이렇게 선을 긋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아주 정교한, 말하자면 이중 전략, 즉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미국의 전략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전쟁할 거야 이런 단순한 협박이 아니고요. 전쟁의 위협 그 자체를 가장 강력한 외교 카드로 써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군사 용어로는 이걸 양동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전쟁과 협상이라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움직임으로 상대를 교란시키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진짜 속셈이 뭔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력 시위 같은 채찍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로 풀자는 당근을 실적 내미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적 압박, 이게 그냥 말뿐인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B-52 폭격기가 벙커버스터를 싣고 날아가고 해병대랑 공수부대를 전진 배치시키고 심지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까지 서슴지 않죠.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 같은 것도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요. 이 모든 게 이란의 강경파 지도부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려는 계산된 행동들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런 전략을 쓸까요? 이 전략에 노리는 핵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 내부의 깊은 균열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란의 강경파, 바로 혁명수비대는 한 30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규군은 70만 명, 2배가 넘죠.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는 겁니다. 다수인 온건파가 결국 등을 돌릴 거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런 군부의 분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란 사회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경제는 파탄났고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에 대한 분노는 커지고 있고요. 심지어 시민들이 거리에서 최고 지도자 사진을 불태울 정도니까요. 미국은 바로 이 불씨를 더 키워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정권이 무너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미국이 단순히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물밑에서 이란의 새로운 온건파 정부가 될 만한 세력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담한 가설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미국과 이란 말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다고 알려진 말인데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 합의를 깨고 나왔는데 유럽 동맹국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 사태에 소극적인 유럽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불만의 배경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4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도 안 되네요. 이게 바로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또다시 이런 엄청난 돈과 희생을 치르기 싫은데 동맹국들은 중동 안보에 무임승차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국의 분노가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태도 변화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만 포기하고 중동을 위협하는 신정체제만 아니라면 정상국가로 공존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의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이제 슬슬 충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분석이 말하는 미국의 진짜 최종 목표, 그 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게
슬라이드 왼쪽처럼 친미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른쪽처럼 이런 사람들 스스로가 더 이상 중동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외부에서 압박을 최대로 가한다. 둘째, 그 압박을 이용해서 이란 내부에 분열을 부추긴다. 셋째, 결국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봉기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 새로운 온건 정부가 스스로 권력을 잡게 만든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전략은 과연 판 전체를 뒤집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도박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